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시면서도 오후가 되면 어지럽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경험 해보셨나요? 혈압약, 혈당약을 빠뜨리지 않고 드시는데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압, 혈당, 혈관 건강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고민이지만 약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약은 증상을 조절할 뿐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힘까지 길러주지는 못하니까요. 오늘은 우리 부엌에서 늘 곁에 있던 평범한 채소 하나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 건강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양파 이야기입니다. 그냥 반찬으로 먹던 양파를 방법과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우리 몸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5가지 핵심 방법을 통해 양파가 어떻게 여러분의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건강을 만들어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 혈압약을 드시고 나서도 오후 3시쯤 되면 머리가 무겁고 어지러움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시죠? 혹은 혈당약을 꼬박꼬박 드시는데도 식후에 졸음이 쏟아지거나 손발이 저린 증상이 계속되시나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약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혈관이 스스로 회복하고 정화할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은 일시적으로 수치를 조절해 주지만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이나 혈액순환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혈관 건강이 악화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 바로 오후 피로감과 어지럼증입니다. 이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분 공급이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손발 저림이나 차가움도 말초 혈관의 순환 장애로 인한 대표적인 증상이죠. 74세 정도훈 씨는 고혈압약을 8년간 복용해 오셨지만 매일 오후마다 찾아오는 어지럼증 때문에 외출조차 망설이게 되었습니다. 혈압 수치는 약으로 조절되고 있었지만 실제 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은 줄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분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혈압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아침에는 정상 범위였다가 오후가 되면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이는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자율신경계의 조절 기능이 약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정도훈 씨에게 권한 것은 약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혈관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돕는 식습관 변화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양파 섭취 방법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기존에는 그냥 반찬으로만 드시던 양파를 특별한 방법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양파를 매일 반 개씩 생으로 드시되 아침에는 익힌 양파로, 저녁에는 생양파로 나누어 드시도록 했습니다. 또한 양파 껍질로 우린 차를 하루 한 잔씩 공복에 마시도록 권했죠. 처음 2주간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3주째부터 오후 어지럼증의 빈도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주가 지나자 그분의 혈압 변동폭이 현저히 안정되었습니다. 아침과 오후의 혈압 차이가 20-30에서 10 이내로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어지럼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제약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8주 후에는 오랜만에 손자와 함께 공원 산책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파를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양파 속 유효 성분들이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히 반찬으로 먹는 것과는 전혀 다른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 양파를 드실 때 껍질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대부분 그냥 버리시죠? 사실 우리가 버리고 있는 양파 껍질에 정말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양파 속살보다 무려 60배나 많은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거든요. 케르세틴은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성분입니다. 우리 몸의 혈관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탄력을 잃고 두꺼워지는데 케르세틴은 이런 혈관 노화를 늦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나쁜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그런데 이 소중한 성분이 우리가 버리던 껍질에 집중되어 있다니 정말 아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그냥 먹을 수는 없으니 차로 우려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68세 김영희 씨는 무릎 관절염과 함께 계단 오르기가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2층 집에 사시는데 계단을 한 번에 오르지 못하고 중간에 쉬어야 할 정도로 숨이 찼어요.
또한 밤에 잠들려고 누우면 다리가 당기고 저려서 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김영희 씨에게 양파 껍질 차를 권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가족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하셨어요. 양파 껍질을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 말린 다음 매일 아침 80도 정도의 물에 20분간 우려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첫 2주간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지만 3주째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4주째에는 놀랍게도 계단을 중간에 쉬지 않고 한 번에 올라갈 수 있게 되었어요. 밤에 다리 당김과 저림도 현저히 줄어들어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주 후 검사에서는 혈중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혈관 탄력성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희 씨는 이제 계단이 두렵지 않다며 환하게 웃으셨어요. 양파 껍질 차 한 잔이 가져다 준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양파 껍질을 아무렇게나 끓이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끓이면 유효 성분이 파괴되고 차가운 물에서는 제대로 우러나지 않거든요. 80도에서 85도 사이의 물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우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껍질을 준비할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껍질에는 농약이나 오염 물질이 있을 수 있으니 식초물에 담가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햇볕에 말리면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그늘에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려야 해요. 양파 껍질 차는 하루 한 잔 아침 공복에 따뜻하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흡수가 더 잘 되고 따뜻하게 드시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맛이 쓰다고 느끼시면 꿀을 조금 넣으셔도 되지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 대신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양파를 자를 때 나는 그 매운 냄새와 눈물 때문에 요리하기 싫어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바로 그 매운 향의 정체가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알리신이야말로 양파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알리신은 혈액 속에 돌아다니는 불필요한 응고 물질들을 녹여주고 혈관벽에 달라붙은 노폐물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혈관 속을 청소하는 청소부 같은 존재죠. 또한 혈소판이 과도하게 뭉치는 것을 막아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소중한 알리신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공기에 노출되면 금세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양파를 썰어서 그대로 놔두면 30분 안에 알리신의 대부분이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양파를 썰자마자 바로 먹거나 조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세 문일남 씨는 손발 저림과 새벽에 찾아오는 다리 쥐로 밤마다 고생하셨습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말초 혈관까지 영양분과 산소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잠들려고 누우면 다리가 저리고 쥐가 나서 자다 깨기를 반복하는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문일남 씨에게는 알리신을 최대한 활용하는 양파 섭취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양파 반 개를 썰어서 10분 이내에 생으로 드시도록 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2회는 돼지고기와 함께 볶아서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돼지고기의 풍부한 비타민 B1이 알리신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더 강력한 성분으로 변하거든요. 처음 2주간은 생양파의 매운맛 때문에 드시기 힘들어 하셨지만 물과 함께 천천히 씹어서 드시는 방법을 익히시면서 점차 적응하셨습니다. 3주째부터는 손발 저림이 조금씩 완화되기 시작했고 4주째에는 새벽에 다리 쥐가 나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후에는 저림 증상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고 밤에 깨지 않고 푹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도 혈소판 응집도가 개선되고 혈액 점도가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문일남 씨는 이제 밤이 두렵지 않다며 기뻐하셨습니다. 알리신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몇 가지 요령이 있습니다. 먼저 양파를 썰 때는 세로로 썰어야 알리신이 더 많이 나옵니다. 가로로 썰면 양파의 세포벽이 덜 파괴되어 알리신 생성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썬 즉시 공기에 5분 정도 노출시켜주면 알리신 생성이 최대화됩니다. 생양파가 너무 매워서 드시기 힘드시다면 우유와 함께 드시면 매운맛이 중화됩니다. 또는 사과나 배 같은 단맛 나는 과일과 함께 드셔도 좋아요. 중요한 것은 썰자마자 15분 이내에 드시는 것입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드실 때는 양파를 먼저 볶은 다음 고기를 넣는 것보다
함께 볶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알리신과 비타민 B1이 적절히 결합할 수 있거든요.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면 충분하니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양파가 몸에 좋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드시면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소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요. 양파의 황금 비율은 정확히 하루 반 개입니다. 이 분량이면 우리 몸에 필요한 유효 성분을 충분히 섭취하면서도 부작용 없이 꾸준히 드실 수 있습니다. 하루 반 개라는 것은 중간 크기 양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너무 큰 양파라면 3분의 1개 정도가 적당하고 작은 양파라면 1개 정도 드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 일정한 양을 꾸준히 드시는 것입니다. 70세 박노진 씨는 처음에 양파가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하루에 1개씩 생으로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심한 속쓰림과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게 되었어요. 공복에 생양파를 너무 많이 드신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박노진 씨의 경우 양파 섭취 방법을 완전히 바꿔드렸습니다. 하루 반 개를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아침에는 볶은 양파로, 저녁에는 생양파로 드시도록 했어요. 또한 공복이 아닌 식사와 함께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아침에는 달걀과 함께 양파를 볶아서 드시고 저녁에는 샐러드에 생양파를 넣어서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 오히려 양파의 단맛을 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양파에 적응하면서 미각도 변화한 것이죠. 4주 후부터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소화가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식사 후에 더부룩함을 자주 느끼셨는데 양파를 꾸준히 드신 후로는 소화가 훨씬 편해졌습니다. 양파의 식이섬유와 효소가 소화를 도와준 결과였어요. 6주째에는 혈당 조절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폭이 줄어들고 공복 혈당도 안정되었어요. 양파에 들어있는 크롬과 황화합물이 인슐린 작용을 도와준 덕분이었습니다. 8주 후에는 허리둘레가 3cm나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끼셨습니다. 생양파와 익힌 양파는 각각 다른 장점이 있습니다. 생양파는 알리신이 풍부해서 혈관 청소 효과가 뛰어나고 익힌 양파는 케르세틴이 더 잘 흡수되고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드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오전에는 위가 예민할 수 있으니 볶거나 끓인 양파로 시작하시고 저녁에는 소화력이 좋아진 상태에서 생양파를 드시면 됩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 2주간은 익힌 양파만 드시다가 점차 생양파를 늘려가시면 안전합니다. 양파를 꾸준히 드시려면 지루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볶음, 구이, 조림, 절임 등 여러 방법으로 조리하시면 매일 다른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양파 섭취량을 점검해서 꾸준히 하루 반 개를 지키고 계신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파를 8주에서 12주 이상 꾸준히 드시려면 다양한 레시피와 올바른 보관법을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반찬으로만 드시다 보면 금세 지루해져서 중단하게 되거든요. 양파 스프, 양파 장아찌, 양파 분말 등 여러 형태로 활용하시면 오랫동안 재미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66세 윤자림 씨는 밤마다 과자나 빵을 찾는 습관 때문에 혈당 관리가 어려우셨습니다. 저녁 식사 후 이 시간만 지나면 배가 고프다며 간식을 찾으시는 거예요. 이런 야식 습관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손이 부어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윤자림 씨에게는 야식 대신 양파 스프를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양파 1개와 양배추, 샐러리를 함께 끓여서 만든 따뜻한 스프였어요. 이 스프는 칼로리가 낮으면서도 포만감을 주고 양파의 유효 성분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완벽한 야식 대용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하셨지만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서 맛을 내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다시마와 멸치로 우린 육수를 사용하고 마지막에 참기름 몇 방울을 넣으면 고소하고 맛있는 스프가 됩니다. 또한 양파의 단맛을 더 끌어내기 위해 충분히 볶아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2주 정도 지나니 윤자림 씨의 야식 찾는 빈도가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따뜻한 양파 스프 한 그릇이면 충분히 배가 불렀고 단맛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었어요. 4주 후에는 아침 부종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6주 후에는 밤에 깨지 않고 푹 잠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8주 후 검사에서는 공복 혈당이 20포인트나 떨어졌고 체중도 3kg 감량에 성공했습니다. 윤자림 씨는 간단한 습관 변화가 이렇게 큰 효과를 가져올 줄 몰랐다며 놀라워하셨어요. 양파 스프 하나가 밤 식습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양파 보관법도 중요합니다. 껍질째 보관할 때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고 습기가 많은 곳은 피하세요. 양파 껍질은 깨끗이 씻어서 그늘에서 완전히 말린 다음 밀폐 용기에 보관하시면 1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양파 분말을 만들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양파를 얇게 썰어서 바싹 말린 다음 믹서에 갈아 두시면 언제든 요리에 활용할 수 있어요. 국이나 찌개에 넣으시면 감칠맛이 좋아지고 고기 요리할 때 양념으로 사용해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생양파를 피하시고 반드시 익혀서 드세요.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양파에 포함된 칼륨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니 담당 의사와 상의 후 드시기 바랍니다.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양파의 혈액 응고 억제 효과가 약물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평소 복용하시는 약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신 후 양파 섭취량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에 주 레시피 하나, 보조 레시피 하나 정도를 정해 두시고 꾸준히 활용하시면 지루하지 않게 양파를 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큰 건강을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오늘 양파에 숨겨진 놀라운 건강 비밀들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양파 하나가 우리 혈관 건강에 이렇게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약을 끊고 양파로 대신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복용하는 약과 더불어 우리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는 힘을 푹 돋워주는 방법을 알려드린 것입니다. 양파는 그 든든한 동반자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 반 개의 양파 껍질로 우린 차 한 잔, 이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 보세요. 2주, 4주, 8주가 지나면서 여러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일지 모르지만 꾸준히 이어가시면 분명 놀라운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혈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양파와 함께하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 나이를 10년, 20년 젊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